네, 안녕하세요. 닥터부자 아빠입니다.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. 사연의 내용은요, 제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서 이렇게 원문 내용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. 누구나 글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을 먼저 읽어보면은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 오피스텔 분양 투자 및 서울 갈아타기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. 바로 본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열심히 답부 유튜브 시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나이는 50대 중반이고요. 자녀가 이렇게 2명이 있고, 아내분은 지금 아르바이트로 고정에 연 한 3천 정도 별도 수입이 있는 상황이고요. 본인은 세전 한 2억 정도, 연소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, 앞으로 이제 정년은 4년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. 운이 좋으면 좀 더 일할 수는 있으나 불투명하다.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연봉 한 5천 정도는 65세까지는 벌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. 먼저 이제 중요한 게 자산 현황인데 동탄에 1주택을 갖고 있고요. 11억 정도 시세를 하고 분양받아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했고 8년 보유 중입니다. 대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별도의 어떤 대출은 없으신 것 같아요. 주식 1억이 있고요. 현금성 자산이 4억이 있고 퇴직을 하게 되면은 한 2억 정도의 퇴직금이 예상이 되고 개인연금도 이렇게 1억이 있습니다. 종신보험도 있는데요. 과도하지는 않은 생명보험 등은 가입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순자산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10억대 후반, 한 20억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하신 거고요. 이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직장은 각각 강남하고 이제 동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녀분들은 대학생인데 아무래도 취업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생활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질문을 크게 2가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살펴보면은 평촌 롯데캐슬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85제곱미터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당첨이 됐대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매 금지이나 거주 의무가 없어서 초기 투자가 적어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고 29년 입주 시 상황 보고 등기할 것인지 고민해 보려는데 오피스텔이지만은 입지 및 다소나마 이익 실현 가능할지 몰라서 고민인데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강남 잠실, 성수, 노량진 등 한강 이남이나 이북이지만 한강 가까운 곳에 빌라 투자나 구축 아파트 등 투자성이 있는 곳으로 갈아타게 하고 싶은데 1번 오피스텔 포함해서 가장 적합한 투자 및 노후 준비로 어떤 게 나을지 고민 중 메일 드립니다. 추가로 왕십리나 최소한 청량리 쪽을 선호하지만은 고견 주시면 참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어떤 자산 현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왕십리나 청량리를 고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요 3개 지역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강남권을 들어가시기에는 소득도 그렇고 소득이 높긴 하지만은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레버리지를 써서 강남을 가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강남을 좀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성수도 물론 이제 한강 쪽이 인접해 있지 않은 곳은 갈 수 있는 자본은 되는데 한강 가까운 곳에 투자성이 높은 데는 매매 금액이 다 30억이 다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쉬워 보이진 않고, 남는 것은 이제 노량진 정도인데, 노량진 같은 경우는 노량진 뉴타운이 있겠죠. 노량진 뉴타운에서, 좀 투자성이 좀 높아 보이는 구역을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게 이 오피스텔인데, 오피스텔도 같이 좀 평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자.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11월 한 중순 정도 됐잖아요. 10월 15일 날 대책이 나오고 이제 한 달이 딱 지난 거예요.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런 게 나오죠. 거래가 뚝이고 매물이 잠겼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. 대출도 안 해주고 다 토지거래 허가니까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일부 이제 용산이나 서초죠. 이런 지역들은 들썩인다라는 기사인데 들썩인다라는 표현이 거래가 많이 된다라기보다는 거래가 될 때
가격이 낮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은 다시 신고가가 나고 있다.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. 10월 15일 날 대책이 나와서 뭐 풍선 효과를 예상을 하긴 했지만 풍선 효과가 벌써 나오고 있죠.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. 구리나 동탄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납니다. 그래서 뭐 규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뭐 최근에 구리나 동탄의 시세가 막 오르니까 이런 지역들을 내가 투자로 들어가야 되거나 혹은 뭐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매도를 뭐 보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.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풍선 효과가 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이런 풍선 효과를 조금 활용하셔서 매도의 타이밍을 잡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좀 좋은 입지를 선점하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구독자분도 마찬가지겠죠. 지금 동탄을 들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잘 매도를 하셔서 한강변 일대로 자산을 좀 옮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노량진 뉴타운 같은 데는 이제 빌라이다 보니까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도 이제 규제의 대상이 아니니까요. 뭐 갭 투자도 가능한 상황이죠. 그 전략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피스텔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제가 지도에서 조금 찾아봤는데요. 여기입니다. 입지가 붉은색으로 체크된 여기인데, 일단 입지를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는 매우 우수한 것 같아요. 평촌 학원가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귀인 학군이잖아요. 물론 이제 해당 오피스텔이 이쪽으로 학군을 배정받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은 여튼 학원과 가깝고 뭐 학군지이다 보니까 충분히 미래 가치가 뭐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상품성 자체가 오피스텔이라서 뭐 질문하셨던 게 소폭의 시세 상승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여쭤본 거에 대해서는 소폭의 시세 상승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봐야 되잖아요.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한강변 일대 막 노량진 막 이런 데인데 거기 시세 상승에 비해서는 사실은 거의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일대는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여기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뭐 향후에 등기를 치면은 세법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동탄을 팔고 갈아타기에도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. 이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해당 오피스텔을 장기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잘 정리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으로 자산을 좀 옮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지역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. 뭐 강남, 성수, 노량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아쉽게도 이제 자본에 잘 맞는 지역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노량진을 차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노량진이 여러 구역이 있지만은 한강변에 있는 이제 3구역이죠.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12월 달 정도에 관리 처분이 이제 된다라고 합니다. 여기가 이제 투기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은 이제 전매 제한이에요. 그래서 그 전에는 조금 매수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시세를 보면은 한 20억 정도 내외하죠. 빌라가 뭐 19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면은 한 16억 정도 내외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프리미엄 16억이니까 이제 굉장히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를 좀 살펴보고 예상하는 추가 분담금을 계산을 해 보면은 24년도 조합원 분양가랑 25년도 조합원 분양가 약간 다르긴 한데 2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34평을 받는다라고 할 때 뭐 추가 분담금을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한 20억 대 한 5억, 한 27억 정도 결국에는 총 투자금이 요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. 즉 20억대 한 중후반 정도로 노량진 뉴타운의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 34평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봤을 때는 이게 시세가 다 오른 게 아니냐 혹은 뭐 더 오를 게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건대 아직 오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지역을 조금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이제 시세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요. 바로 위에가 이제 공덕하고 마포 일대인데 공덕하고 마포 일대의 신축, 준신축의 아파트 35평이 거의 한 30억
정도 하거든요. 근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3구역은 이제 한강이 보이는 지역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한강이 주택이 이제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를 사실은 좀 계산을 해보면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주택 가격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지 않은 구역 대비 거의 한 20%에서 한 30%까지도 많게는 시세가 좀 높거든요. 그럼 최대로 뭐 미래같이 아직은 입주하지 않은 거니까 한 5년, 6년 후에 입주를 할 거니까 30억에 한 30%의 시세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노량진 뉴타운 3구역은 향후에 입주를 하면은 거의 30억대 후반, 많게는 이제 40억도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.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현재 시점에 추가 분담금을 계산했을 때 20억대 중후반 정도에 사게 되는 거니까 이 차액이 결국에는 우리의 시세 차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또 이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40억의 전세가율을 50% 잡으면 전세 금액을 거의 한 20억 가까이도 맞출 수도 있으니까 20억 전세를 맞춰서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돈이 거의 10억대 이상의 현금이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돈으로 충분히 우리는 뭐 월세를 받는 상품을 할 수도 있고 노후 대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평촌에 있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요, 이렇게 한강변 일대에 사업의 속도가 빠른 구역을 지금이라도 좀 선점을 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. 50대 중반 맞벌이 부부시고 뭐 연소득은 높은 편인데요. 뭐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녀가 2명이 있고 순자산을 계산해 봤는데 거의 한 10억대 후반 정도 있고요. 목표는 한강변 상급지 갈아타기 또는 노후 대비, 뭐 이걸 같이 하면 더 좋겠죠. 같이 하는 안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드린 거고요. 첫 번째 질문이 요 평촌 오피스텔의 투자성을 검토 요청하셨는데, 제가 이제 지역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오피스텔이긴 하지만은 입지가 워낙 좋아서 소폭의 시세 상승, 그리고 임대료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학군지의 수요는 많은 지역이니까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거,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한강변에 뭐 서울의 상급지다라고 하면 비교했을 때는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, 성수, 노량진 등 한강변 투자처 여쭤보셨는데요. 우리 자본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이대도 있으니까 한 5년, 6년 정도면은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노량진 뉴타운 3구역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부자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